이번 영상은 장희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은 조선 숙종 시대의 대표적인 후궁으로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인해 숙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결국 중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생애는 권력투쟁과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희빈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역관 장영, 어머니는 윤씨입니다. 장옥정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하였고 어머니 윤씨는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중인 계급이었으나 외모가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이 많았던 그녀는 궁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궁의 상대는 왕이기에 후궁은 양반의 여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당시로선 중인이 후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조선 역사를 통틀어도 몇 건이 되지 않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장희빈은 1686년에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처음 장희빈이 근무했던 곳은 대왕 대비 장렬 왕후 숙종의 증조 할아버지인 인조의 계비의 처소였으며 가장 우서른인 대왕 대비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기에 그곳에서 숙종의 눈에 띄게 되어 후궁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이 되었지만 장희빈은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으며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명성왕후는 장희빈을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는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2명은 공주였고 심지어 공주는 둘 다 2년을 못 살고 요절했고 셋째는 유산했습니다. 2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슬아에 자식이 없어 점쟁이 말까지 믿었던 숙종이 근심이 많던 찰나에 장희빈을 출궁시킨 명성왕후가 사망하게 됐고 장희빈을 유달리 아꼈던 숙종의 할아버지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와 현재의 중전 인현왕후가 힘을 써 결국 장희빈은 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의 입지와 위세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입지가 위태로워진 서인 세력은 끊임없이 장희빈을 견제했습니다. 그들은 장희빈의 부장영의 사촌 형제 장현에게 대역죄를 씌워 연좌제를 이용해 장희빈도 끌어내려 했지만 숙종의 강력한 비호 아래 실패하게 됩니다. 숙종은 기록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왕비였던 인현왕후보다 장희빈을 더욱 사랑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장희빈은 숙종보다 2살, 인현왕후보다 8살 연상이었고 어깨가 많이 높아졌던 장희빈은 어린 인현왕후를 찾아가 밤마다 임금이 찾으니 힘들어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라는 식으로 선택받지 못하던 인현왕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던 와중 인현왕후에게 엄청난 큰일이 닥치게 됩니다. 1688년 장희빈이 숙종의 아들인 경종을 낳았습니다. 숙종 슬아에 요절하지 않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1689년에는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왕자로 임명하여 희빈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궁들의 이름엔 후궁관 계급이 나타나 있는데 왕비 다음 비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후궁이며 차례로 귀인, 소애, 수계, 소용, 수경, 소원, 수건 순서입니다. 경종을 낳기 전엔 수건장씨로 비교적 낮은 계급의 후궁이었습니다. 경종을 낳은 후엔 소혜장씨로 승격되었으며 경종이 왕자로 책봉되고 희빈장씨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던 장희빈의 권력에 인현왕후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과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 간의 정치적 세력은 1689년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숙종이 아들 경종을 왕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들이 인현왕후 사이에서 낳은 적장자를 왕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경종의 왕자 책봉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에 화가 난 숙종은 당시 강력하게 이를 주장했던 서인 세력에 송시열과 서인 대부분을 죽이거나 파직시켰고 서인 세력이었던 인현왕후마저 사소한 잘못을 핑계삼아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정식 왕비로 세웠습니다. 또한 왕비가 된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얻고 사치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부원군이 된 장희빈의 아버지 장영의 사당을 나라에서 지어주기로 했고, 그 사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화려했으며 공사하는데 보태라며 은화 1000냥을 하사했습니다. 당시 은화 1냥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으며 1000냥은 1000일을 일한, 즉 3년치 연봉을 한 번에 준 셈입니다. 또한 숙종은 장영에게 시호를 내려주었고, 보통 시호를 받게 되면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고, 숙종은 잔치 비용까지 지불해주고 조정의 관리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파직시켜버리며 장희빈에 대한 편애를 위해 숙종 또한 권력을 남용하게 됐습니다. 인현왕 후의 폐위 후 장희빈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남인 세력과 장희빈의 권력 남용, 부정부패로 인해 다른 세력들이 불만은 커져만 갔지만 숙종은 장희빈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찾는 횟수가 점차 줄어갔고, 장희빈의 거처를 궁 외곽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장희빈의 나이는 약 36세로 조선시대의 여성 중에선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1694년 장희빈의 작은 오빠 장희재가 숙종의 후궁 수건 최씨를 독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숙종은 장희빈의 세력이었던 남인들을 몰아냈고, 그 기회를 틈타 서인들이 집권을 노렸으며, 안 그래도 인현왕 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숙종은 인현왕 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갑술년에 일어난 갑술왕국입니다. 중전의 자리를 뺏긴 장희빈은 매우 분노했으며 무당을 불러 인현왕 후에게 저주를 날리는 등의 행동도 저질렀습니다. 저주가 통한 것인지 1년 6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며 온갖 후유증과 합병증을 앓던 인현왕 후가 1701년에 결국 사망하고, 숙종은 장희빈이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숙종은 장희빈을 독살 혐의로 체포하여 사사합니다. 결국 1701년 10월 9일에 사약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장희빈의 생애는 조선 왕조의 정치적 음모와 권력 투쟁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권력을 쥐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후 여러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으며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장희빈의 삶은 그녀가 단순한 미모의 후궁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의 야망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인으로 태어나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조선의 임금인 경종의 어머니이자 외모 칭찬이 거의 없던 조선왕 조실록에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써있던 장희빈의 이야기였습니다.
후궁들의 이름엔 후궁관 계급이 나타나 있는데 왕비 다음 비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후궁이며 차례로 귀인, 소애, 수계, 소용, 수경, 소원, 수건 순서입니다. 숙종은 기록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왕비였던 인현왕후보다 장희빈을 더욱 사랑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장희빈은 숙종보다 2살, 인현왕후보다 8살 연상이었고 어깨가 많이 높아졌던 장희빈은 어린 인현왕후를 찾아가 밤마다 임금이 찾으니 힘들어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라는 식으로 선택받지 못하던 인현왕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던 와중 인현왕후에게 엄청난 큰일이 닥치게 됩니다. 1688년 장희빈이 숙종의 아들인 경종을 낳았습니다.